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면 안 돼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실 분은 입양해 주세요. 이런 안내문이 있더라고요. 이 안내문은 지인의 아파트를 방문하였는데 오늘 현재 붙어있는 안내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아파트 또는 공동주택에는 붙어있지 않나요? 내용은 항상 비슷한 내용입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는 국회 전자청원을 했습니다. 동네 고양이와 지역사회 공존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며칠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하단 근처 물그릇에 물을 붓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왜 물을 거기에 넣으세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조금 머뭇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고양이들 물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저를 바라보면서 왜요? 하고 되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마치 뭔가를 들킨 사람처럼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느낌, 꼭 죄인이 된 그런 사람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고양이를 많이 좋아해서 가끔 물을 줍니다. 특히 요즘처럼 더운 날에는 고양이들이 물을 구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아주머니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아이들이 물 먹을 데가 없어요. 밥도 줄 장소도 없고요. 그리고 아파트에서는 소리, 냄새 등을 이유로 먹이를 주면 안 된다고 안내문까지 공지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이렇게 물과 밥을 따로따로 줘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뭐라고 할까봐. 지켜보다가 아이들이 물을 먹은 것 같으면 물그릇을 치워요. 밥을 먹은 것 같으면 밥그릇을 치우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고양이에게 밥 한 그릇, 물 한 모금을 놓아주는 것이 왜 이렇게까지 조심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걸까요? 물론 일부 주민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다 보면 냄새나 위생문제, 고양이로 인한 불편, 공용공간 사용 문제 등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불편을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양이를 돌보는 사람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까지 애면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고양이를 돌보는 사람 역시 자신이 돌보는 생명에게 최소한의 물과 먹이를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지 마세요, 치우세요 라는 말만 반복한다고 문제가 과연 해결될까요? 지금은 이런 문제를 두고 일부 주민과 돌봄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한쪽에서는 우리 생활 공간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굶고 있는 고양이를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냥 볼 수 있느냐, 그냥 두느냐 하고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고양이 판이, 새 판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때로는 심한 말까지 오가게 됩니다. 또 제가 만난 그 아주머니처럼 고양이에게 밥 한 그릇, 물 한 모금을 넣는 것조차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죄인이 된 듯한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저는 이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성숙한 사회의 모습인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이 밥을 줘야 한다, 또는
밥을 주면 안 된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급식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급식해야 하는지, 남은 음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주민에게 불편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돌보는 사람에게는 어떤 책임을 요구할 것인지, 지자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런 기준이 명확하다면 지금처럼 서로 감정적으로 싸워야 할 이유도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고양이와 지역사회 공존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었습니다. 이 청원은 주민의 불편은 줄이고 동네 고양이는 인도적으로 관리하고 돌보는 사람도 책임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행정체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할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이 청원에 동의해 주신 분은 461명입니다. 461명. 물론 이제 시작이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숫자와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너무 멉니다. 한 달 안에 5만 명, 지금 461명에서 5만 명까지 가려면 정말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그 아주머니는 특별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무더운 날 밥 한 그릇과 물 한 모금이 필요한 고양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까봐 마치 죄인처럼 주변을 살피고 고양이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나면 그릇을 다시 치우고 있었습니다. 왜 죄인처럼 이런 행동을 하는지, 죄인처럼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떳떳하게 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어느 한쪽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켜야 할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 이웃이고 고양이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일부 주민도 우리 이웃입니다. 서로 싸우는 대신 지켜야 할 기준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청원입니다. 고정 댓글에 국회 전자청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청원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현재 461명이지만 이 청원이 5만 명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힘을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만났던 그 아주머니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몰래 밥그릇과 물그릇을 놓지 않아도 되는 날, 주민들도 고양이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며 서로 싸우지 않아도 되는 날,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과 일부 주민이 서로 싸우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 지켜야 할 기준을 지키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저는 그것이 공존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